청와대 출입기자로 10년을 보내며 수많은 특종과 오보의 경계선을 밟아온 나에게도 그날 밤은 분명히 비상한 공기로 기억될 것이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저녁, 청와대 내부는 겉으로 보기엔 고요했지만 기자들의 단체 메신저와 비공식 라인은 유난히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름이 잘못 들어갔다. 초대 명단이 뒤집혔다. 연예인 장민호가 청와대에 같은 단편적인 문장들이 파편처럼 날아들었고 그 중심에는 믿기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장민호가 성탄 파티 귀빈으로 초청됐다. 처음 이 문장을 접했을 때 나는 코웃음을 쳤다. 청와대 행사에서 이름 하나가 잘못 들어가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대통령명의 초청장에 대중가수의 이름이 그것도 내부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너무 자극적이었고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러나 10년의 경험은 직감을 속이지 않았다. 이건 단순 해프닝이 아니었다. 사건은 행사 시작 30분 전, 한 내부 관계자의 짧은 통화에서 폭발했다. 기자님, 오늘 파티... 잠깐만요. 이거 기사 나가면 큰일 납니다. 숨을 고르던 그의 목소리는 곧 낮아졌고 나는 그 낮아진 목소리에서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특유의 진동을 느꼈다.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는 초대 명단을 둘러싼 확인 작업이 긴급히 돌아가고 있었고 경호 라인은 누군가의 이름을 두고 출입 허가 여부를 재검토 중이라는 말도 들려왔다. 문제의 이름, 장민호. 트로트 팬들에게는 국민 가수로 불리는 인물,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름이 왜 대통령 성탄 파티 귀빈 명단에 올라 있었을까?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실이 외부 기자가 아니라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먼저 퍼졌다는 점이었다. 청와대 행사라는 공간은 철저한 통제와 보안의 상징이다. 초대 명단은 행사 하루 전이면 이미 확정되고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내부에서 명단 수정 요청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오갔고 누군가는 기름이 겹쳤다는 설명을, 누군가는 전혀 다른 장민호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자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런 애매한 해명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다. 다른 장민호라면 왜 연예인 장민호의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동시에 문의가 들어왔을까? 왜 행사 시작 30분 전까지도 경호팀이 출입 게이트에서 대기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을까? 이 모든 질문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됐다. 청와대는 지금 당황하고 있었다. 행사장은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명은 따뜻했고 음악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오늘 뭔가 터질 것 같다는 말이 기자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오갔지만 그 농담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 방송사의 속보 준비 알림이 떴고 곧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장민호 청와대 초청설이라는 키워드가 순식간에 확산됐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갔다. 누군가는 이것을 정치와 연애의 위험한 결합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단순한 행정착오라며 선을 그으려 했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왜 하필 장민호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취재를 이어가며 나는 몇 년 전 비슷한 사건을 떠올렸다. 이름 하나, 오타 하나가 불러온 대형 해프닝. 그러나 이번엔 스케일이 달랐다. 대통령 명의, 청와대, 성탄 파티라는 상징성,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의 이름. 모든 요소가 폭발을 위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다. 내부 소식통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은 곧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섰다는 의미였다. 행사 시작 30분 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축하와 화합의 공간이 되어야 할 파티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계산의 장으로 변했다. 결국 공식적인 설명은 짧고 건조했다. 동명이인으로 인한 내부 착오이며 연예인 장민호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 한 줄짜리 해명은 모든 의문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왜 내부에서 먼저 소동이 일어났는지,
왜 외부로 정보가 흘러나왔는지, 왜 행사 직전까지도 혼선이 정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다. 기자로서 나는 알고 있다.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공식 발표의 바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깥에서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름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작은 균열이 얼마나 빠르게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연예와 정치, 권력과 대중성, 그리고 정보의 통제와 유출. 이 모든 것이 한밤의 성탄 파티를 배경으로 교차했다. 10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지켜봤지만 나는 여전히 이런 순간에 놀란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흔들림은 언제나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로 포장되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날 밤, 청와대의 조명은 끝내 꺼지지 않았고 기자들의 메신저 역시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름 하나가 만든 소동은 그렇게 성탄절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청와대 안팎을 오가며 다양한 소식을 체크했다. 내부에서는 여전히 명단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비공식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고, 경호팀은 출입 게이트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누군가의 신분을 재확인하고 있었다. 소동의 중심에 선 장민호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을 자극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농담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모두가 속으로는 이거 정말로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아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SNS에서는 이미 청와대 성탄 파티, 장민호 초청설이 실시간으로 확산됐다. 팬들은 흥분했고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당황하며 내부 진상을 파악하려 애썼다. 특히 연예계와 정치계를 동시에 관통하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해프닝과는 차원이 달랐다. 단순히 연예인이 초대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청와대라는 권력의 중심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는 속도와 방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반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안 현장에서 기자들과 내부 관계자 사이를 오가며 취재를 이어갔다. 내부 관계자들의 표정은 긴장과 불안, 때로는 약간의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누군가는 그냥 동명이인 착오일 뿐이라며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의 공기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강력했다. 청와대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행사장 내부의 분위기 또한 심상치 않았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밝은 조명, 따뜻한 음악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표정과 움직임은 날카로웠다. 경호팀은 명단을 재확인하며 긴장한 채 움직였고 운영진들은 손짓과 속삭임으로 상황을 조율하려 했다. 나는 그 순간을 보며 기자로서의 직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단순한 이름 혼동이 아니라 시스템의 균열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 사이 기자 단체 메신저에서는 소동과 관련된 추측이 계속 이어졌다. 누군가는 이거 그냥 연예인 마케팅 아니냐고 농담했지만 또 다른 기자들은 청와대 내부에서 이렇게 빨리 정보가 새어나오는 건 드문 일이라며 긴장했다. 정보가 새어나오는 방식과 속도는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권력과 정보 통제의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었다. 내가 취재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제의 이름은 사실 동명이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과 소통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고 그 결과 정보는 외부로 흘러나갔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대중과 언론의 상상력은 이미 한계 없이 확장되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도 여러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자로서 정보의 정확성과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항상 어렵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균형을 한순간에 흔들어버렸다. 초대 명단 하나,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만들어낸 소동은 권력과 대중, 정보와 통제,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어떻게 얽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SNS에서는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